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어도비 포토샵 CC를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연입니다. 이번 시간은 19번째 시간으로 선택과 합성의 세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선택을 이용한 다양한 합성 기술을 익혀보려고 합니다. 포토샵은 보통 사진을 편집하여서 제2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좌측에 있는 사진을 촬영한 후 배경을 없애고 우리가 필요한 객체만 선택해서 제2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하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만 선택할 수 있는 선택 도구는 모든 합성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포토샵에서 다양한 합성 도구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필요에 따라 그리고 이미지의 형태에 따라 어떤 선택 도구를 사용할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때그때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선택 도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각각 다른 선택 도구의 특징과 사용법을 익히고 그리고 그때그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챕터에서는 다양한 선택 도구들을 활용해 보면서 모두 다 익혀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합성의 사례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두 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구덩이가 나타나 있는 배경사진 안에 좌측에 있는 서핑하는 사진을 합성하는 사례 준비물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구멍에다가 좌측에 있는 서핑 사진을 넣어서 최종적으로 지금 모니터 안에 보여지는 것처럼 마치 서핑하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이미지로 합성한 후 이것을 또 모니터 안에 채워넣는 최종 응용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미있는 합성 작업을 통해서 현실적인 그리고 초현실적인 재미있는 상상의 이미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포토샵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밖에도 합성을 통한 다양한 포토샵의 사례들이 나타나 있고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양한 합성 사례들을, 결과물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과 또 자연의 요소, 그리고 풍경과 구름의 요소를 혼합한 느낌, 책과 자연의 요소, 그리고 사람과 거리의 요소를 혼합하여서 아주 색다른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선택과 합성의 기술인 것이죠. 자,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선택 도구부터 우리가 익혀야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선택은 합성의 기본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사진 이미지를 합성을 할 때는 어떤 객체를 선택하여 그것을 복제하거나 이동하여서 합성하는 개념이기 때문인데 합성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합성의 기본인 선택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택은 다양한 툴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선택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택 영역은 생성한 후 이동이 가능합니다. 선택 영역을 만들고 이동 도구를 선택해서 포인터를 선택 영역 테두리 안으로 이동한 다음 선택 영역을 새 위치로 드래그하면 그 영역이 마치 가위로 잘라낸 것처럼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그 화면이죠? 또한 선택 영역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선택 영역을 이미지 안에서 또는 여러 이미지 사이에서 드래그할 때 이동 도구를 사용해서 선택 영역을 복사할 수 있는데 복사, 병합하여 복사, 오리기 및 붙여넣기 명령을 사용해서 선택 영역을 복사하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동 도구로 드래그하면 클립보드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는 절약될 수 있습니다. 복사는 활성 레이어에서 선택된 영역을 복사하는 것이고
병합하여 복사한다는 것은 선택된 영역에서 보이는 모든 레이어를 병합해서 복사하는 것입니다. 붙여넣기는 일반적인 붙여넣기와 제자리 붙여넣기가 있는데, 제자리에 붙여넣기는 클립보드의 다른 포토샵 문서에 복사된 픽셀이 있는 경우 소스의 위치와 동일한 대상 문서의 상대적 위치에 선택 영역을 붙여넣는 것입니다. 그 밖에 안쪽에 붙여넣기, 바깥쪽에 붙여넣기 옵션이 있습니다. 복사한 선택 영역을 이미지의 다른 영역 안쪽 또는 바깥쪽에 붙여넣는 것입니다. 이때 소스 선택 영역은 새 레이어에 붙여지고 대상 선택 영역 테두리는 레이어 마스크로 변환되게 됩니다. 또한 드래그하면서 선택 영역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동 도구를 선택하거나 또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이동 도구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할 때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복사하거나 이동할 영역을 드래그하면 됩니다. 다른 이미지 사이에서 복사하는 경우에는 활성 이미지 창에서 대상 이미지 창으로 선택 영역을 드래그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경우에는 활성 레이어 전체가 복사되고요. 선택 영역을 다른 이미지 창으로 드래그할 때 창 테두리가 밝게 표시되면 선택 영역을 그 창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선택 영역을 다른 선택 영역 안쪽 또는 바깥쪽에 붙여넣기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먼저 붙이려는 이미지 부분을 오리거나 복사합니다. 다음 동일한 이미지나 다른 이미지에서 안쪽 또는 바깥쪽에 붙여넣을 영역을 선택합니다. 편집 메뉴에서 특수 붙여넣기에 들어가 안쪽 또는 바깥쪽에 붙여넣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안쪽에 붙여넣기 또는 바깥쪽에 붙여넣기 명령을 실행하면 레이어 및 레이어 마스크가 이미지에 추가됩니다. 안쪽에 붙여넣기 명령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자, A는 선택된 창이고 B는 복사된 이미지, C는 안쪽에 붙여넣기 명령을 실행했을 경우이고 D는 레이어 패널에 레이어 축소판과 레이어 마스크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택 옵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툴을 사용할 때는 항상 옵션 바에 동일하게 그림과 같은 선택 옵션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아이콘인 A는 처음 드래그하면은 기존에 있던 선택 영역이 사라지고 새롭게 선택 영역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B는 선택 영역이 계속 드래그할 때마다 추가되는 것, C는 기존 선택 영역에서 새로운 선택 영역이 빠지는 것, D는 선택 영역끼리 교차된 영역만 남는 것입니다. 다양한 선택 도구가 있는데 올가미 도구, 다각형 올가미 도구, 자석 올가미 도구, 사각 선택 도구, 원형 선택 도구 등이 존재합니다.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선택할 때는 옵션 막대에서 패더링 및 엔티 엘리어스를 설정하고 선택 영역의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하기 옵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선 선분을 그리려면 첫 번째 직선 선분이 끝날 위치에 포인터를 놓고 클릭하고 계속해서 다음 선분에 대한 끝점을 설정합니다. 직선을 45도 배수로 그릴 때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음 선분을 클릭하면 됩니다. 또 가장 나중에 그린 직선 선분을 지우려면 딜리트 키를 누르면 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자석 올가미 도구를 사용하여 선택한 이미지입니다. 자석 올가미 도구를 사용하면 테두리가 이미지에서 정의된 영역의 가장자리에 스냅합니다. 배경의 대비가 높고 가장자리가 복잡하게 설정된 개체를 빠르게 선택할 때 유용한 도구입니다. 테두리를 원하는 가장자리에 스냅할 수 없으면 한 번에 클릭하여 고정점을 수동으로 추가하면 됩니다. 가장자리를 계속 따라가면서 고정점을 필요한 만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나중에 그린 선분과 고정점을 지우려면 원하는 선분의 고정점이 지워질 때까지 딜리트 키를 누르면 됩니다.
이 선분을 사용해서 테두리를 닫으려면 2번 클릭하거나 엔터 키를 누르면 됩니다. 가장자리 닫음키를 클릭하여 선택 영역 경계를 추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 영역 테두리를 이미지 주위로 이동하거나 선택 영역 테두리를 숨기거나 이전에 선택하지 않은 이미지 부분을 선택하기 위해 선택 영역을 반전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 영역을 테두리 이동할 때는 선택 도구를 사용해서 옵션 막대에서 새 선택 영역을 선택하고 포인터를 선택 영역의 테두리 안에 놓습니다. 포인터가 바뀌면 선택 영역을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지의 다른 영역을 포함하려면 테두리를 드래그하면 됩니다. 선택 영역 테두리를 다른 이미지 창으로 드래그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 영역 가장자리 닫음키라는 옵션은 선택 영역 가장자리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손쉽게 객체를 추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옵션 막대에서 가장자리 닫음키를 클릭하거나 선택 메뉴에 있는 가장자리 닫음키를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선택 영역의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안티 엘리어스라는 옵션과 패더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엔티 엘리어스는 가장자리 픽셀과 배경 픽셀 사이의 색상 변환을 부드럽게 하여 선택 영역의 들쭉날쭉한 가장자리를 매끄럽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엔티 엘리어스는 올가미 도구, 다각형 올가미 도구, 자석 올가미 도구, 원형 선택 윤곽 도구 및 자동 선택 도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패더는 선택 영역과 주위 픽셀 사이의 변환 경계를 만들어 가장자리를 흐리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가장자리를 흐리게 하면 선택 영역 가장자리의 세부 묘사가 일부 손실될 수도 있습니다. 패더링 효과는 선택 영역을 이동하거나 오리거나 복사 또는 칠한 후에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포토샵으로 돌아가 선택 영역에 관해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열기 단추를 눌러서 예제 19번 폴더 안에 들어있는 선택.jpg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미지가 나타나죠? 자, 이 가운데서 우리가 흑백 이미지를 볼 수 있고 우리가 한번 전체로 꽉 차게 이미지를 보게 만들어 볼까요? 돋보기 도구를 선택한 후 옵션 바에서 화면 맞추기로 선택해 봅시다. 자, 여기에는 다양한 모양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우리가 모자 모양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툴바 중에서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오래 누르면 원형 선택 윤곽 도구가 나타나고 원형 선택 윤곽 도구를 선택하면 둥근 모양을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중에 모자를 중심으로 둥글게 드래그하여 선택하시면 점선이 나타날 거예요. 이때 마우스 안쪽에 커서를 주시면 그 다음에 드래그 하시면 이 원형의 선택 영역의 위치를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원형으로 선택했을 때 선택 영역을 이와 같이 드래그하여 옮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냥 선택 영역을 옮기는 게 아니라 선택 영역 안쪽에 있는 내용물을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 영역을 만드신 채로 이동 도구를 선택합니다. 이동 도구 클릭. 그 다음에 이 선택 영역 안쪽에서 마우스를 대면 그 선택 영역 안쪽에 가위 모양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때 드래그 앤 드롭 하면 이렇게 구멍이 난 듯이 잘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 영역을 만든 채로 이동하면 이것이 잘려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되돌리기 위해 컨트롤 Z를 사용하여 한 단계 전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선택 영역 안쪽에 있는 것을 복사 이동하고 싶어요. 자, 복사 이동. 방금 했던 작업에 무엇만 더하면 되죠? 복사는 포토샵에서 단축키는 바로
Alt이다라고 설명해 드렸죠. 자, 그러면 Alt를 누르신 채로 이동 도구 누르고 Alt 누르면 포인터가 화살표 2개로 바뀝니다. 이것은 바로 복제라는 뜻이죠. 이때 드래그 앤 드롭. 자, 그러면 원래 있던 모자 이미지가 잘려나가지 않은 채로 똑같은 게 하나 더 복사가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선택 영역을 이용한 복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Alt키를 이용해서 복사를 하게 될 경우는 레이어가 생성되지 않고 이미지가 배경에 붙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레이어를 만들면서 복사 이동하는 방법 살펴볼게요. 이렇게 선택 영역이 있는 상태에서 새 레이어가 만들어지면서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때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합니다. 선택 영역이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 툴을 아까 선택했던 원형 선택 윤곽 도구를 선택하고 이때 이 마우스를 선택 영역 안쪽에서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선택에 관련된 메뉴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복사한 레이어 단축키는 컨트롤 J입니다. 레이어 복제 때랑 똑같죠? 복사한 레이어를 선택하면은 레이어 패널 보시죠? 레이어 패널 보시면 레이어 1이라고 새 레이어가 나타나는데 이 레이어 1은 바로 복제된 모자 레이어고요. 이동 도구를 선택해서 내려보시면 이렇게 이동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로 복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이렇게 걸쳐 놓아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레이어 1이 새로 생성되었고 레이어 1에 앞에 가시화 버튼 눈을 감기면 사라지고 나타나죠. 이렇게 레이어로 복제해서 만들어 두시게 되면은 나중에 혹시 필요 없을 경우 마음대로 삭제하거나 또는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어를 만들지 않고 바로 복제를 해버리시게 되면 이 복제한 모자는 따로 수정할 수가 없죠. 이렇게 다시 선택을 하여서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구멍이 뚫려버리기 때문에 원본이 훼손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두 가지 특징을 아시면 됩니다. 그냥 이동을 하면은 배경이 나타나 버리게 되고 뚫린다. 하지만 레이어를 만들어서 복제를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고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패더 값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형 선택 도구를 그대로 선택한 상태에서 옵션에 보시면 패더라는 값이 있죠? 0 픽셀이 기본입니다. 패더 값은 모서리를, 그러니까 경계선을 둥글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옵션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패더 0으로 작업을 했는데 마치 칼로 딱 도려낸 것처럼 주변이 이렇게 칼로 자른 것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배경 레이어를 붙잡고 이번에 다시 한번 모자를 둥글게 선택하는데 그 전에 옵션 바에서 패더 값의 수치를 15로 입력한 후 엔터를 칩시다. 15픽셀로 입력한 다음 엔터 치고 다시 한번 모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원형으로 모자 주변을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상하좌우 방향키를 통해서 선택 영역에 위치를 맞춰줍니다. 되셨나요? 자, 이 상태로 이동을 해봅시다. 이동 도구를 선택한 후 패더 값을 적용한 선택 영역을 이동하면 자, 이렇게 주변이 뿌옇게 처리된 채로 이동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컨트롤 Z로 되돌린 다음에 역시 해당 항목을 레이어로 복제해 떼어내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하여서 선택 영역을 선택 도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선택 영역 안쪽에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복사한 레이어 클릭. 자, 레이어 2가 만들어지고 이 상태에서 이동 도구로 이동하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잘린 모자가 배치가 되면서 어떤 것이 좋으냐면 아주 자연스럽죠? 배경과 합성되는 게. 지금 맨 처음에 복제했던 레이어 1이라든지 이런 모자들을 보면 주변의 배경이 칼로 잘린 듯이 따라왔기 때문에 좀 부자연스러운데 우리가 선택 영역에서 패더 옵션을 적용해서 둥글게 선택한 후 가져와 주었더니 주변이 부드럽게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어디에다 합성해도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요. 자, 이런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패더 옵션에 대해 살펴보았고 원형 선택 윤곽 도구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작업한 내용을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예제 19번 폴더 안에
선택 2라는 이름으로 PSD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JPG 포맷으로 예제 19번 폴더 안에 선택 2.jpg로 저장하고 마무리해 주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선택 항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